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이바입니다. 오늘은 론 브로커 브라이언 킴님을 모시고서 요즘 대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받은 대출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여러 차례에 거쳐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요즘 론 관련해서 시장이 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시장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설명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이율이 오른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개월에 걸쳐서 토탈 한 1.25% 정도 이율 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은행들이 그 1.25%를 그대로 베리어블 론의 이율에 반영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3개월 이전보다 대략 한 1.25% 높아진 이율로 이제 그 적용이 되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픽스드 론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픽스드 론 자체는 변동은 없어요. 다만 이제 픽스드로 해놓은 텀이 곧 이제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부담이 상당히 크시겠어요. 이제 그 코로나 그렇죠. 기간 때 받았던 이율과 지금 이제 새롭게 인상되는 그걸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속도로 이제 계속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한다 하면 한 60만 불 론을 받았어요. 그런 분은 실은 예전에 비해서 한 얼마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네. 하시게 되시는지. 일단 뭐 이율이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좀 모르겠으나, 아마 뭐 무한정 이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지금보다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가정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난 3개월 동안 1.25%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크죠.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60만 불 정도의 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정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저희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이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리페이먼트를 낮춘다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언급을 드렸어요. 크게 리파이낸스를 고려해 보시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존 은행에서 이율을 조정하는 방법, 아니면 상품을 갈아타는 방법 정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60만 불 정도 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1.25% 가량의 이제 이율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 달에 이자 비용이 600불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비용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계산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25% 그대로 올라갔다. 네. 그러면 뭐 630불 이 정도 추가 부담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뭔가 액션을 취하셨던 분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그 부담금을 가지고 액션 취하신 분은 한 얼마 정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손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율 인상이 있기 전과 동일한 이율을 가지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어차피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이 거기서 있다. 얼마를 완화할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인데, 충격을 최근에 받았다. 그렇죠, 덜 받았다. 덜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최근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율을 낮추신 분들은 그래도 1.25를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율보다 플러스 1.25의 이율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율을 받는 거죠. 보통 그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론의 이율보다 한 0.5 정도가 더 올라간 이율, 그게 대략 한 3% 초반 정도에 걸리는 이율이 될 거예요. 3.1, 3.2, 3.3. 이제 그렇게 이제 낮춰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게 4%에 육박하는 4%. 이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 달 한 200불 정도, 200에서 300불 정도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유지를 지금 또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액션을
했다 네. 하고 안 했다고 해도 네. 상당히 차이가 지금 차이가 많이 크죠. 나거든요. 예. 지금 액션을 취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이건 이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어,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예,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음. 이제 예전에 이율 인상이 있기 전에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계시던 두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예,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가지게 된 거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율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현재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서도 이율을 각 고객마다 정해줄 때 방법이 신규 고객한테는 조금 더 베네핏을 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꼭 낮출 수 있는 건 아니라 같은 은행에서도 뭔가 요구를 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는 이율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낮춰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액션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뭔가라도 하시는 게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상담을 받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제 최대한 이제 방법들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굉장히 혜택이 그래도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세이빙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때죠. 예. 저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이제 추가 이율 인상이 있으면 이제 더 갭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8월에도 뭐 인상이 있다, 네. 어쨌든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부담감이 네. 더 커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야.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율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리페이먼트가 이미 이제 높아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자에 대한 좀 이렇게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단 이율이 올라가서 리페이먼트 자체가 올라간 거를 다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율을 좀 더 낮춰서 좀 네. 리페이먼트를 줄여본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언급드린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이미 높아진 리페이먼트에 대해서 그 리페이먼트 포션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그나마 높아진 금액을 내게 되지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부담은 되지만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아낀 돈이 있으시면 이걸 엑스트라 리페이먼트를 추가적으로 더 갚아버리면은 이율에 대한 이제 포션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금을 빨리 갚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나마 이제 베네핏으로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페이먼트를 하시되 이거를 만슬리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뭐 위클리나 포스나이틀리로 자주 이렇게 리페이먼트를 하시면 그것도 이자 부담은 줄이는 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론은 가지고 계시지만 또 일정 부분 여윳돈이 있으신 분은 네. 옵셋 어카운트를 적극 활용하시면 이 부분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프셋 어카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다시 또 이런 어카운트를 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이걸 잘 이해 우리가 흔히들 못하시는 옵셋 어카운트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이제 옵셋 어카운트라는 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의외로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또 나름 또 아시고는 계세요. 옵셋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베리어블 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가질 수 있는 피처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기능적인 부분인 거죠. 옵셋 기능이 있다. 옵셋 어카운트라고 이제 지정이 된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은행에서 론을 페이오프를 해버리고 빼버리면 그 어카운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옵셋 기능만 빠지는 거예요. 그 어카운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이제 옵셋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론은 이게 사용 불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픽스드 론에 대해서는 옵셋 어카운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일부 은행에서 픽스드 론을 하더라도 옵셋 어카운트를 연결해 주는 은행도 있어요.
일부 은행에서. 일부 은행에서. 네. 네, 이 오프셋 어카운트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홈런을 하고 나면 나 오프셋 어카운트 하나 더 열었어.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말 들어보면은 다 제 각각의 말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 일부 계시고, 예. 또 제 각각의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경우는 이 옵셋을 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론 어카운트로.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냥 심플하게 여쭤볼 때 론 어카운트가 몇 개 있으세요? 뭐 론은 얼마 있습니다. 어카운트는 몇 개 있습니다. 할 때 이거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변동 이율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오프셋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금액이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인 거네요. 그렇죠. 네. 뭐 기본적인 기능이 그거니까요. 네. 옵셋은 내가 세이빙을 이제 할 수 있는 어카운트, 그다음에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의 세이빙이거든요. 네. 예. 실제로 그 돈 자체는 론하고 일단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각각의 이제 론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자를 차지를 한단 말입니다. 인터레스를. 예. 그걸 할 때 이 옵셋에 들어가 있는 밸런스만큼은 제하고 네. 론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론에 50만 불이 있고 네. 옵셋 어카운트에 내가 세이빙으로 10만 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론은 50만 불이 있고 내 세이빙은 10만 불이 있는 꼴이 되는 거고 론이 50만 불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이 50만 불에 대해서 내게 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계산을 할 때는 40만 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텀 디포짓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텀 디포짓에서 주는 이율과 홈런을 받은 이율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홈런이 더 높으면 그냥 굳이 그 텀 디포짓 할 게 아니라 오프셋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게 더 효율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굳이- 현실적으로 네네. 텀 디파짓 이율이 네. 대출 이율보다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불가능한 정도라 네.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르겠는데 뭐 네.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손님들이 있으세요. 네. 자, 아까 10만 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 우리가 론 상담을 할 때는 옵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액션 아이템까지 드립니다. 그냥 세이빙 있으시면 옵셋을 유지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네. 이 10만 불이 텀 디파짓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 분산하시면 있어요.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예. 영상 보시면 예. 왜 그게 안 되나요? 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를 그렇게 이해를 생각하시는 못 분이 하시는구나. 있으시면 예. 글쎄요 어떻게 예.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음. 돈을 더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그냥 나름 단순하게 생각한 거는 이 옵셋 어카운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 홈론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 베리어블 레이트 론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옵셋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네핏이 있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약간 이해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에 돈을 세이브한다든지 그러면은 텀 디파짓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제 무슨 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돈도 그렇고 이자도 많이 주고 꼬박꼬박 집어넣고 나면 그- 언젠가 내가 그 그렇죠. 목표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가 그런데 있었죠. 단순히 자, 이자만 따져보더라도 이 론 어카운트에 부과되는 이자를 세이빙하는 게 더 크지. 내가 텀 디파짓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전자에 비해서는 미미한 거잖아요. 미미하다. 그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의 그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적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이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홈런과 그리고 이제 정기적금의 그 이자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자 이바 씨께서 50만 불 돈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집을 사실 때부터 뭔 어떤 이유 때문에 50만 불 세이빙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지만 50만 불 론을 받아서 집을 사셨어요. 자, 이 경우에 옵셋에 50만 불이 있고 론이 50만 불이 있으면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오, 아주, 해피한데요. 생각만 네. 해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굳이 50만 불이 아니더라도 네. 20만 불 가지고 있다. 이자는 30만 불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또 현금이 필요할 때는 또 언제든지 빼서 그렇죠. 쓸 수 있는. 네. 굉장히 그리고 이 두 가지만 매력적이네요. 이해하시면 사실 옵셋이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더 론 어카운트하고 자꾸 결부를 시켜가지고 더 복잡하게 이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해요. 있는 그 옵셋에 가지고 있는 밸런스만큼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론 계좌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트랜잭션 계좌니까 트랜잭션 어카운트니까 언제든지 빼서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다. 그 두 가지인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 건데 약간 이제 한국 개념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든 거군요. 네, 이해를 포기하시는 분도 봤고요. 이해를 포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걸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네.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넣어 놓으시면. 네. 넣어 놓으시면. 그 텀 디파짓 하지 마시고. 텀 디파짓 여기다 하지 돈만 마시고 넣어 놓으시면 이쪽에다가 이해 못 하셔도 네. 이미 혜택은 보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못 넘어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단돈 한 몇천 불 아니면 많게는 한 몇십만 불이라도 굳이 텀 디포짓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오프셋에 넣어놓으면 내가 나가는 그 홈런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시면 되겠네요. 꼭 세이빙이 목돈이 없더라도 네.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다들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오늘 받으면 네. 뭐 1주, 2주 뭐 월급으로 뭐 만슬리로 받으시는 분 한 달. 우선은 받아놓고 이 돈이 이제 순차적으로 쓰여지게 되잖아요. 예. 그럼 뭐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밸런스가 유지가 계속 되면서 줄어드는데 작은 돈이면 작은 돈만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이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이거 많은 돈을 아낄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월급 정도의 돈 가지고 이게 뭐 100불이든 200불이 되든 아꼈다. 그러면은 충분한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그것도.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급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급여는 달달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위클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자 계산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홈런이 딱 저한테 그 이자가 계산돼서 오는 그 날에 맞춰서 가장 큰 금액이 있으면 되는 저희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계속 이게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홈런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그날 매일매일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옵셋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그날의 홈런 밸런스, 그날의 옵셋 어카운트의 세이빙 밸런스 그걸 가지고 그날의 이율을 계산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쌓아놓은 금액을 이제 고객분한테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자 비용이 되죠. 매달 이자 비용. 365일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어느 날 뭐 밸런스가 쑥 높아졌으면 그냥 그 기준으로 계산이 돼버린 거고 낮아졌으면 낮은 대로 계산이 되니까 어떤 특정한 날에 그게 밸런스가 높아진다고 해서 뭔가 극단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네. 가끔 고객님들 보면 네. 이제 홈런 있고 오프셋 연결되어 있는 게 네. 있고 급여는 다른 어카운트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어카운트에서 이쪽으로 트랜스퍼를 또 해주시잖아요. 네. 이게 되도록이면 위클리로 받으시는 분은 네. 매 주마다 그냥 빨리빨리 옮기시는 게 가장 네. 이익인 거네요. 효율적이고.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네. 부지런한 분이 돈을 버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네. 계좌를 복수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네. 어떤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반감시키는 것도 되겠죠.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옵셋 어카운트는 앞으로 급여 계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야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돈은 그냥 들어왔다가 또 쓰는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있는 동안은 어쨌든 이자 부분에 대한 혜택은 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급여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관리 차원에서 또 다른 데로 또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또 뭐 반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일단 번거롭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딱 맞게 뭐 효과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관리가 그래서 좀 힘들죠. 그래서 시간 그냥 맞춰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옵셋 어카운트가 이제 그 옵셋 어카운트를 가진
은행의 계좌 네. 예, 그걸 그냥 급여 계좌로 쓰시라고 하고 플러스 목돈도 텀 디파짓 해지하시고 네. 이제 생각하면 그냥 텀 네. 디파짓 할 게 근데 아니라 이거 생각해 보시면 네. 커요. 이걸 굳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얼마이신 분이 뭐 네. 매달 뭐 아니면 2주마다 한 달마다 넷으로 받으시는 금을 가지고 뭐 그냥 심심하시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꽤 될 거예요. 예, 상당히 꽤 크죠. 됩니다 이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오늘 그 홈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모색을 해봤는데 브라이언 킴님께서 굉장히 좋은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의 지금 현 상황 컨디션을 이제 좀 잘 정리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의 이바 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